저 여자 다른 것도 판대요. 밤늦게 남자들 남겨두고 뒤쪽 골목으로 같이 사라지더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분식집 주인을 가리키며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시켰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분식집 문턱을 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이태민입니다. 올해 56이에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며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철근을 자르고 묶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아내는 6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 하나 있지만 결혼한 후로는 명절에도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가는 곳은 반지하 원룸 하나뿐이었고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고 소주 한 병 비운 채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마치고 땀과 시멘트 가루 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 그대로 골목 안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말수 적고 표정 없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여자가 그곳에 있었지요. 바로 분식집 주인 한미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떡볶이 한 그릇에 소주 하나를 서비스로 내어주곤 했는데 오늘도 고생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였어요. 그 한마디에 온종일 쌓인 피로가 스르르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 반복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다고 느끼던 그 시절 한미란 씨의 분식집만큼은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분식집에 오는 저에게 그녀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넸어요. 말을 걸까 말까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함께 일하는 김 반장이 어깨를 툭 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밤늦게 혼자 남아있는 남자와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누군가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며 의미심장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순간 속이 쓰릴 정도로 놀라서 입으로 가져가던 소주잔을 멈추고 한미란 씨를 슬쩍 바라봤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김 반장은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돈만 있으면 몸도 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제 눈에 비친 한미란 씨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밤에 몸을 파는 일을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저는 저런 분이 그런 일을 하실 리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지만 김 반장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한번 한미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지만 언제나 정갈한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는 분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밤이면 다른 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유난히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며 오늘도 왔다면서 소주 한 병 드릴까 물어왔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과 오뎅을 주문했지요. 안주도 나오기 전에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구수한 오뎅 한 접시를 놓아주며 그녀가 왜 항상 혼자 마시느냐고 가끔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어울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하다고 사람들 많은 곳은 어색하다고 대답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사정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지만 곧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 손님이 다 빠져나간 늦은 밤이 되자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장사가 끝났으면 오늘은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을 건넸지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덜 쓸쓸할지도 모르겠다며 종이컵 2개를 꺼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녀가 이런 시간엔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서 혼자 정리하면서 마시는 술이 제일 쓰다고 털어놓았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며 매일 오는데도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해하더군요. 저는 이태민이라고 소개하며 56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태민 씨라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으며 자신은 한미란이고 54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니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지요. 그녀가 태민 씨는 참 조용하다면서 몇 번을 와도 늘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그래도 올 때마다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대답하며 왜 매일 혼자 오냐고 묻지 않아서 고마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한다고 말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며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군가와 하고 싶은 말은 많다고 대답했지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고 저는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으니 벌써 6년이 넘었다며 처음엔 잠깐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신뢰를 무릅쓰고 남편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항상 혼자서만 일하는 것 같아서였지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소주잔을 비우며 덤덤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갈라섰다고 이혼한 지도 벌써 28년이 넘었다면서 지금은 외곽에 있는 빌라에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독립한 후로는 이제 연락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녀가 제게도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라고 대답하며 아내는 6년 전 심장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딸은 창원에서 산다고 명절에도 잘 만나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서로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김 반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솔직히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실수처럼 말이 튀어나왔지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느냐고 물어버린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게 아니라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확인하고 싶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녀는 이제 가라면서 문 닫을 시간이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미란 씨는 이미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녀의 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저는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분식집을 나왔어요. 다음 날 일이 끝나자마자 분식집으로 달려갔지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쉰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일주일이 지나도 분식집은 열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미란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입에서 나온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로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분식집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이제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대화에서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동네가 생각났어요.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에 혼자 산다던 그 말이었지요. 무작정 그 동네로 향했는데 물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그녀의 연락처도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었어요. 혹시 한미란이라는 분을 아느냐고. 50대 중반이고 분식집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며 지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민 씨라고 부르는 소리였지요. 돌아보니 미란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분식집에서 보던 것과 달라서 더 여성스럽고 왠지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되었다고 말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미란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들어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란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방 2개뿐인 작은 빌라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다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제가 어디가 안 좋으신지 물으니 그녀는 그냥 오래된 병이라며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다고 말하더군요. 차를 내오며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 분식집을 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제야 제가 괜한 오해를 했다며 미안해했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사실 그날 제 말에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가게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다시 입을 열며 그날 정말 기분이 상했다고, 여기서 6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본다고 말했지요. 낮에는 분식집하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로 보인다면서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지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경솔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다고 했습니다. 분식집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면서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많이 준다는 제안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그게 전부라고, 더 이상의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보다면서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린다며 목이 메었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을 보니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분식집은 다시 열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녀는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서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제가 테이블 위에 약봉지들을 가리키며 저 약들은 다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하길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척추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다면서,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쩌면 그녀는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울 일은 없겠느냐고 물으니 그녀는 아니라며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한다고 말했지요. 말끝을 흐리는 미란 씨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실례지만 내일 병원에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왜 이렇게 잘해주려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 질문에 저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다며 미소 지었고 미란 씨의 눈빛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 물었고 저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미란 씨의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어제 미란 씨의 집에서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마트에 들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미란 씨가 나왔어요. 가볍게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분식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지요. 그녀가 벌써 왔느냐며 오래 기다렸느냐고 물었고 저는 방금 왔다며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말하니 미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샀다고 말했어요. 미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바구니를 받으며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맙다며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부산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미란 씨는 제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면서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벨트를 풀고 몇 시간 동안 때렸다면서 10년 넘게 참았다고 했어요. 아들 때문이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떻게 벗어났느냐고 물으니 그녀가 대답했어요. 어느 날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다면서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상담사분이 이혼을 도와주셨다면서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힘드셨겠다고 말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아들이라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면서 어려움 겪으면서도 대학까지 보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 그녀가 대답했지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엄마가 그런 일 했다는 소문도 들었나 보다고 말했어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 딸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하늘로 먼저 떠난 후로 딸과도 점점 멀어졌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요. 우리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미란 씨가 진찰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어요. 의사는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며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수술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지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미란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병원을 나오는 그녀의 표정에서 절망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제가 괜찮으냐고 물으니 그녀는 지금은 수술할 형편이 안 된다며 좀 더 약으로 버텨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미란 씨의 말에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제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생각났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그런 제안을 했다가 미란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해드리겠다고. 요리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는
자신 있다고 말했지요. 미란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음을 지으며 정말이냐고 56세 남자분이 요리를 한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운 거라고 누구든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녀는 감사히 먹겠다며 대신 자신이 반찬 좀 준비하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미란 씨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까다로웠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음이 나왔지요. 그녀가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으니 저는 아내가 생각난다고 미란 씨처럼 꼼꼼하게 장을 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며 많이 사랑했나 보다고 아내분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표현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고 털어놓았지요. 미란 씨도 비슷하다며 아들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미란 씨의 집에 돌아와 저는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분이 참 좋았지요. 미란 씨는 제가 가져온 재료로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했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그녀가 감탄하며 진짜 맛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요리 유튜브라고 대답하며 요즘은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미란 씨가 정말 대단하다며 자신도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있게 못 끓인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 씨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고 계속 공사장 일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몸이 따라주는 한 일은 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도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은퇴 계획 같은 건 없느냐고 이제 쉬어야 할 나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했을 뿐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었지요. 저는 계획이라고 특별히 없다고 대답하며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그땐 그때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미란 씨도 비슷하다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앞날을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졌지요.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했어요. 미란 씨가 자신이야말로 감사하다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 어떻겠느냐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지요. 미란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내일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때로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지요. 미란 씨는 요리 솜씨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분식집을 했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양념으로 만든 게장을 내어주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이건 정말 식당보다 맛있다고 칭찬하자 미란 씨는 정말이냐며 과찬이라고 수줍어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왜 분식집만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지면서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몸도 아프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다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미란 씨 요리 실력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그녀는 이제는 그런 꿈보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져 더욱 마음이 쓰렸어요.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을 무렵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2주 후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지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미란 씨 곁을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공사가 곧 끝난다고 2주 후면 인부들도 떠나야 한다고 말하니 순간 미란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다른 공사장으로 가시는 거냐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냐고 물었지요. 저는 사실 여기 남으려고 한다며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덧붙이니 미란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여기 남으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미란 씨가 있으니까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이런 말 처음 해본다고, 나이 50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를 만나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다며 제 마음을 전했지요.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자신도 제가 곁에 있어 주어서 너무 행복한데, 하지만 걱정된다면서 사람들이 또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요. 미란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물었고 저는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순간이었지요. 공사가 끝나고 저는 다행히 미란 씨의 빌라 근처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미란 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미란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는데 매일 함께 산책하고 제가 배운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면서 그녀의 허리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요즘 정말 통증이 줄었다며 고마워하는 미란 씨에게 그게 다 본인이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다고 말했지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 전에 운동으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으면 이렇게 꾸준히 못했을 거라며 제가 매일 챙겨주니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란 씨에게 제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하기로 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변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하자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미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고백했지요. 미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진심이라고. 우리 나이에 이런 고백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우습지 않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미란 씨의 빌라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며 지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지요. 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하늘로 떠난 지도 6년이 넘었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말했지만 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 소문이 안 좋은 여자라면서 이웃 어르신한테 다 들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도 엄마 무덤 앞에서 얼굴 들 수 있겠느냐는 말에 화가 치밀었지요. 미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너도 만나보면 알 거라고 설득했지만 딸은 만날 생각 없다며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딸과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미란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란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그 여자와 헤어지면 자기가 모시겠다고 창원으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내게 새 삶을 주었다고, 너는 미란 씨를 모르지 않느냐고 말했지요. 딸은 몰라도 된다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뭘 더 알아야 하느냐고, 몸 파는 여자랑 어떻게 사느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입 다물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그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하냐고 물었지요. 미란 씨와 엄마를 비교하지 말라고,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선택하라며 그 여자냐 자기냐 단호하게 물었어요. 왜 꼭 선택을 강요하느냐고, 둘 다 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딸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국 저는 말했어요.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딸은 이제 끝이라며 아버지와 자신은 더 이상 부녀가 아니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도 무언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미란 씨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 씨는 자기 때문에 딸과 멀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아니라고, 이건 제 선택이라고, 언젠가 수진이도 이해할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지요. 그 후로도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점점 집에만 머물렀어요.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며 이런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미란 씨가 털어놓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미란 씨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고,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서 결혼 청첩장이 왔어요.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미란 씨는 초대받지 못했지요. 미란 씨는 가라고, 딸 결혼식인데 꼭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겠다고요. 딸의 결혼식 날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축복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미란 씨의 손을 잡고 있자니 이것이 제가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미란 씨가 전남 여수 바닷가 마을로 가자고 제안했는데 젊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면서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미란 씨가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미란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지요.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느냐고. 자기 때문에 딸과도 멀어지고 말이에요. 저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하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지금 이 순간 봄바다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이 시간이 우릴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편견에도 맞설 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마저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했지요.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사랑은 결국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